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수년간의 국제대회를 봤을 때 우리가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, 또 조금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고, 또 다시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우승을 한번 하면서 뭐 김현수라든지 이대호라든지 뭐 류현진, 김광현 이렇게 대표팀에서 헌신한 세대들이 이제 2023 WBC 또 그 전후를 끝으로 세대 교체가 다 되고, 이제는 아시안 게임도 일단 연령별 제한이 걸려 있기도 하고,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대회기도 하면서 좀 기대감은 솔직히 말하면 이전 뭐 WBC나 이 도쿄 올림픽이나 이럴 때보다는 덜 하지만,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부담 없이 젊은 선수들이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제목에도 금메달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적어놨는데, 뭐 전력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이고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금 2023년인데 1년 연기돼서 대회명은 2022가 맞습니다.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구대표팀 경기 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10월 1일에 첫 경기에 나섭니다. 대표팀은 이제 업로드가 25일날 오늘 월요일날 되는데, 내일 상무와의 연습 경기가 고척돔에서 있고요. 그 이후에 또 훈련을 하다가 항저우로 날아가서 이제 일요일 오후 7시 30분 홍콩과의 1차전이 있습니다. 지난 이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도 홍콩과 맞붙었고 임창기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왔던 기억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1라운드 2차전은 대만과의 경기가 있습니다. 아마 이 경기가 1라운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다음날 낮 경기로 펼쳐지는데, 이 경기는 거의 홍콩전도 마찬가지고 콜드게임이 예상되는 경기죠. 예선 1위 팀, 지금 예선은 미리 치르는데 싱가포르, 라오스, 태국입니다. 이 세 팀 중에 예선 1위 한 팀이 우리나라와 10월 3일 오후 1시에 1라운드 3차전 맞붙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1라운드의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두 팀이 2라운드에 진출을 하는데, 반대쪽 조에는 아마 일본과 중국이 올라올 게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, 우리나라는 이제 대만과 함께 2라운드에 올라가는데, 그러면 2라운드에서는 일본, 중국과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각각 하루에 한 경기씩 치러서 2라운드 성적은 어떻게 내느냐. 한국, 일본, 중국, 대만이 각각 이제 우리는 미리 대만과 1라운드를 치르잖아요. 대만과의 경기, 또 2라운드 치를 일본전, 중국전, 세 경기의 성적을 가지고 상위 두 팀이 결승에 올라가고 3, 4위 팀은 그대로 동메달 결정전에 가서 10월 7일 토요일에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대만전, 일본전 둘 다 지면은 결승전에 갈 수 없습니다. 둘 중 한 경기라도 이겨야 결승에 가고요. 사실은 지금 전력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 이겨야죠. 핑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5경기를 치르고 결승전까지 총 6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2라운드에서는 반대쪽 조 두 팀과의 경기를 치르고 이제 1라운드에서 같이 올라온 팀과의 1라운드 전적이 승계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번 대회 이모저모 야구 종목 살펴보면은요, 일단은 역시 대한민국, 대만, 일본 요 세 팀이 결국에는 금운동을 딸 게 매우 유력한, 거의 한 95%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, 대만 대표팀이 원래는 징병제를 대만도 하고 있는데 징병제 기간이 4개월이었다가 요번에 1년으로 늘어나면서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, 원래는 이제 징병제 그냥 참여를 해가지고 비시즌 때 뭐 하던가 이렇게 했었는데, 징병제 기간이 늘어나니까 아예 한 시즌을 좀 비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대만 대표팀도 미필 마이너리거가 대거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은 전력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, 일본 대표팀은 우리가 아시안게임 레벨에서는 이 사회인 야구, 근데 이름만 사회인 야구지, 우리나라처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다니시고 주말에 취미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, 대부분의 일본의 이 실험 리그 사회인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업을 하고 밤에는 뭐 야구를 하고,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 나는 야구 선수를 안 하겠다 해서
실업팀에 취직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야구부로 들어가든가, 또 실업팀에서 드래프트가 돼서 NPB 일본 프로리그에 진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력은 베일에 쌓여 있고,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인 야구 뭐 옛날에 오승환이 뭐 오뎅 장수한테 뭐 택배 기사한테 홈런을 맞았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 야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다. 그래서 절대 무시할 전력이 아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주로 이제 제가 나오는 선수들의 직업을 좀 살펴봤더니 아동복 제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, 도요타 자동차, 그리고 일본 통운, 여기서 일을 하면서 또 야구를 하고 실업리그에 참가를 하고, 이런 선수들이 좀 많고, 도쿄 가스 회사에서 또 일을 하고 이제 야구를 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투잡을 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이 중국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번 대회 야구 종목은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야구장도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. 일단은 최종 엔트리가 당초 계획보다 좀 바뀌었습니다. 이정우 선수, 대표팀의 주장 역할을 맡았던 이정우가 김성윤으로 바뀌었고요. 구창모, 글쎄요, LG전 돌아와서 잘 던지긴 했는데 김영규로 교체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일이 선수가 윤동희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, 이일이 선수의 교체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맨날 이 대신 뽑힌 선수들이 욕을 먹고,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선수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,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클럽팀인 경우에는 뭐 그 팀에 그 선수들이 들어있는 게 뭐 드래프트를 통해 들어오든 어떻게 보면 당연할 확률이 높은데, 대표팀은 선발돼서 간 거잖아요. 그러면은 1차적으로의 화살은 선발된 이 전력 분석팀이나 코칭 스태프이 많이 욕을 좀 먹어야 된다고 봐요. 일례로 말하면 도쿄올림픽 때 차우찬이 LG 트윈스 부상해서 복귀를 해서 로테이션을 돌고 있었는데 김경문 감독이 그걸 데려갔거든요.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차우찬이 몸도 안 좋은데 국대 거절하고 팀에 뛰어야 되는 게 아니야.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선수는 무조건 욕을 먹죠. 네가 뭔데 국대를 거르고 국가의 부름을 거르고 그렇게 하느냐. 그리고 만약에 국대를 거르고 LG에서 잘했어요. 그러면은 선수가 또 욕을 먹어요. 왜냐하면 국대 매국노 뭐 이러면서 국가대표팀 나가지 LG에서는 뻔뻔하게 잘 뛰네? 이렇게 되면은 구단이나 선수에게 불똥이 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타겟이 좀 잘못돼 있다. 그거를 뽑은 사람, 그리고 뽑은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. 선동열 감독처럼 뭐 논란이 많고 잡음이 많지만 금메달 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미우나 구우나 일단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게 저는 국가대표팀이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. 솔직히 말하면 윤동희가 욕을 왜 먹습니까? 윤동희나 뭐 대신 뽑힌 선수들, 그리고 또 아쉽게 탈락한 선수들은 전혀 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. 기술위원장이나 이 코칭 스텝이 필요해서 뽑은 건데, 그래서 애초에 너무 명단을 좀 일찍 발표한 감도 있고, 사실은 이 선수를 진작에 데려가지 왜 이 교체해서까지 그렇게 몸이 멀쩡한 선수까지 부상이 있다고 해서 데려가냐,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일단 결과로 보여줘야 되고, 선수들에게는 문제가 없고,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죠. 국가대표가 누가 저 국대 좀 나가겠습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저 윤동인데요, 의리 형 아프다며요, 제가 그러면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서 나간 거고, 또 윤동이가 나간다 해서 의리 형 됐어도 내가 나간다 이렇게 또 멘탈적으로 할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 바꾼 사람들이 잘못이고, 그리고 결과로 나오지 못한다면 욕을 먹어야 될 대상은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저는 코칭 스텝, 기술위원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는데도, 왜냐면 이 대회는 1년 연기된 대회입니다. WBC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칭 스텝들이 전력 분석도 하고 준비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야구대표팀의 투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투수 키워드로 뽑은 거는 1+1입니다. 1+1 이거 많이 실패하지 않았나요?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회 기간이 짧고 6경기를 치러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발 자원을 좀 붙여 쓰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. 제가 봤을 때 대표팀의 1, 2, 3 펀치는 박세웅, 원태인, 문동주입니다. 이 세 선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한 명은 대만전, 한 명은 일본전, 한 명은 결승전. 그래서 일단은 대회 중간에 끼어있는 일본전에 나가는 선수는 앞쪽에 불펜 투구를 좀 하기가 어렵지만
결승전에 낼 카드는 1차전이나 2차전에 조금 던지고 결승전에 선발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대기한이 짧기 때문에 요 세 선수를 축으로 이 세 선수 뒤에 선발 경험이 있는 나균환, 곽빈, 그리고 LA 다저스 마이너 팀의 부름을 받은 장현석 선수까지 요 세 명을 좀 붙이는 시스템으로 가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. 불펜으로만 쓰는 자원은 5명입니다. 최지민, 김영규, 정우영, 박영현, 고우석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영규 선수만 선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투수들은 좀 길게 가는 거 어렵고, 길게 한 명을 붙이고 나머지 이닝 짧게 가고 또 길게 붙이고 마무리 뭐 고우석이나 아니면 셋업맨 박영현, 고우석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수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만전 선발 투수는 많이 안 던지면 결승전에 불펜으로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기인 대만전 선발 카드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, 2라운드 일본전 선발 투수는 아마 최대한 많은 이닝을 던져줘야 될 겁니다. 그래서 결승전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승전 선발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만전과 일본전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대표팀 경험이 있고 또 대표팀 나올 때마다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인 원태인이나 박세웅 이 두 선수가 대만전, 일본전에 나눠서 나오지 않을까. 특히나 원태인 선수가 저는 일본전에 나오면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, 일본 타자들은 포크볼을 굉장히 잘 보고 잘 치거든요. 근데 박세웅 선수는 포크볼을 던지잖아요. 원태인 선수는 오히려 포크볼을 안 던지기 때문에 일본전에는 좀 원태인이 적합하고, 박세웅은 대만전에 좀 적합하면서 결승전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. 문동주 선수와 함께 나오면서. 그래서 이렇게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, 불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, 솔직히 말하면 최지민도 전반기에 비해 페이스가 안 좋고, 김영규도 구창모에 비해서 조금 좋지는 않고, 또 정우영, 고우석 두 선수가 LG 트윈스의 뒷문을 좀 더 많이 불안하게 만든 적이 많았죠. 그래서 올 시즌은 조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박영현 선수가 좀 올 시즌에 투구 이닝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박영현 선수를 좀 더 전천후로 써서 좀 더 미들맨으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타자 쪽은 테이블 세터입니다. 테이블 세터를 키워드로 꼽아봤는데요. 주장이자 중심 타자인 이정우 선수가 대표팀 이번에 메이저리그 나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대회를 시즌 아웃으로 놓쳐버렸습니다. 그래서 대표팀 경험이 가장 많은 새로운 주장 이 김혜성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. 대표팀의 중심 타선은 노시환, 강백호, 문보경 이 세 선수가 3, 4, 5번 배치를 어떻게 하든 들어가는 게 유력한데, 류중일 감독 성향상 김혜성 선수를 리드오프에 놓고 2번 타자를 찾는데 좀 주력할 것 같아요. 아마 류중일 감독이 삼성 때도 그렇고 LG에서도 그렇고 2번 타순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감독 스타일이기 때문에 류중일 감독의 스타일이 들어간다면 역시 김혜성을 1번에 고정으로 놓고 2번을 좀 더 테스트를 좀 해볼 것이다. 상무전, 홍콩전, 연습 경기 한 경기와 약체로 평가받는 홍콩전에서는 아마 타순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테이블 세터를 강조하는 이유는,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. 국제대회 때 어떤 국제대회가 더 잘했냐 하면은 베이징 올림픽 때 이용규, 정근우 혹은 이용규, 이종욱 이렇게 테이블 세터들이 눈야구하고 커트하고 나가고 볼넷 고르고 도루하고 한 베이스 더 가고 이렇게 주루로서 상대방을 흔들고 이 디테일한 세밀한 야구로 했을 때 굉장히 이 결과가 좋았습니다. WBC 때도 마찬가지였고 프리미어 12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굉장히 짧게 지면서 출루하고 또 그 다음 타자가 연결을 해주고 중심 타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상대팀의 기선도 제압할 수 있고 투구수도 늘릴 수 있고 항상 결과가 좋았었거든요. 특히나 도쿄올림픽 때도 사실은 노메달이었지만 박혜민, 김혜성 이렇게 앞쪽에 들어서는 타자들이 좀 팀을 흔든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할 수 있는데 지난 WBC 때 어땠습니까? 물론 OPS나 장타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에드먼, 김하성도 어떻게 보면 테이블 세트에 놓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우리나라 대표팀의 팀 컬러랑은 좀 안 맞다는 거죠. 물론 최고의 타자들이지만.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, 정말 이 선수 상대하기 뭐 같네, 상대팀 입장에서는 악마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악착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습니다. 지금 대표팀에 많이 뽑아놨어요. 김혜성, 최지훈, 김성윤, 김지찬, 박성환, 물론 이제 뭐 장타를 기대할 수 있는 노시환,
김주원, 강백호, 문보경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야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최원준 같은 스타일도 굉장히 류중일 감독이 잘 쓸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테이블 세터부터 기선제압을 좀 하고 들어가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야구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상 타순을 살펴보면은요. 김혜성, 최지훈, 노시환, 강백호, 문보경, 박성환, 최원준 또는 윤동희, 김영준 또는 김동원, 김성윤이 될 텐데 여기서 유중일 감독이 타선 조합을 좀 할 겁니다. 그래서 최지훈이 9번으로 갈 수도 있고 김성윤이나 최원준이 2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번 타순에 여러분들 많이 좀 포커싱을 하는 게 아마 문보경이나 강백호가 2번 타순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중심 타선의 무게감도 떨어지고 솔직히 말하면 유중일 감독이 원하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야구는 강한 2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스몰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런 유형의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고요. 올해는 또 아시안 게임 할 때 정규리그가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LG 트윈스 경기를 또 보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 경기할 때 마침 또 시간대가 좀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 또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문보경 선수, 정우영 선수, 고우석 선수 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좋은 모습 보이고 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